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큐브에다가 스크립트를 연동을 시켜서 큐브가 회전하는 것까지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스크립트가 결국은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게임 오브젝트들의 어떤 움직임 같은 거를 다룰 때는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야만 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몇 번의 과정을 걸쳐서 유니티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해봤는데, 그거를 이제 복습을 해보면서 좀 하나의 뭐랄까요? 뭐 게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하던 그런 프로젝트는 놔두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파일 메뉴에서 뉴 프로젝트로 가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새로. 자, 그래서 뉴 프로젝트를 누르면 이전에서 이제 한번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위저드가 나오고 여기 이제 이름을 이번에는 뭐 스터디 2, 스터디 2로 이름을 정해주고, 역시 그 라이브러리들에 해당하는 유니티 패키지는 선택하지 않고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화면 전환이 잠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어요. 자, 스터디 2라고 하는데 앞에 보면 untitl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씬 제목이에요. 씬의 이름이에요. 이건 프로젝트 이름이고, 두 번째 스터디 2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이름이고, 맨 앞에는 현재 선택된 씬인데 씬이 저장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면 씬을 먼저 세이브를 해주세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씬이니까 메인 씬이라고 하겠습니다. 메인 씬이라고 하고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세이브를 해주면 메인 씬이 되죠. 그리고 상단에도 메인 씬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옆에 프로젝트 이름,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태양계 솔라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태양계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지구가 있고 지구 주변을 도는 달의 모습, 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행성이 있고 주변에 도는 위성이 있는 뭐 이런 모습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먼저 지구에 해당하는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에서 크리에이트 아더로 간 다음에 저번에는 큐브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스피어, 구죠. 스피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를 선택을 하면 화면상에 동그란 회색의 구가 나타나고 있지요. 네, 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스피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면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에디팅 상태가 되고요. 이때 지구를 의미하는 us, 지구라고 한번 이름을 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구인데, 그러면 지구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위치를 항상 이 지구를 선택을 하고 만든 다음에 처음에 기본 위치가 임의의 위치로 가 있으므로 X, Y, Z를 모두 000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메인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보시면 카메라 프리뷰에 가운데쯤에 회색의 동그라미가 나타나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 버튼을 눌러서. 그러면 화면 가운데 역시 회색의 동그라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회색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빛을 한번 추가하도록 하죠. 게임 오브젝트에 크리에이트 아더에서 디렉셔널 라이트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 과정들 다 지난번에 했던 거기 때문에 큐브를 그 스피어로 바꿔준 거 빼고는 별 차이가 없죠. 자, 그래서 보면 다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라이트를 그냥 갖다만 넣고 보면 빛만 추가했을 뿐인데 이제 구기 때문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그 차이가 생기면서 입체라는 느낌이 바로 들게 되죠. 자, 그런데 좀 뭔가 허전합니다. 왜 허전하냐? 지금 회색의 구를 갖다가 놓고 이걸 지구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기가 힘들잖아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 씌워줘서 지구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전에 일단 그 리소스를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해 놓은 사이트가 어디냐면 나사 사이트예요. 나사.
나사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겠죠.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우주를 탐사하고 연구하는 뭐 그런 단체인데, 그 정부 기관이죠. 거기 가면 많은 리소스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서치라고 하는 부분을 가서 텍스처스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텍스처스. 서치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을 하고 첫 번째 메뉴에, 첫 번째 검색 결과에 나사의 이미지 앤 텍스처스라고 하는 게 걸렸어요. 이걸 한번 다시 클릭해 보시면 나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행성들의 이미지, 사진 이미지들이 있어요. 쭉 내려가 보시면 그 중에 어스도 있습니다. 마스도 있고. 자, 어스가 지구인데 지구의 모습을 구의 형태에 입히기 좋게 그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텍스처예요. 이런 걸 텍스처라고 부르는데요. 텍스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옷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피부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의 피부 혹은 뭐 겉면을 싸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이미지를 가져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스피어의 겉면을 씌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미지를. 그게 바로 텍스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종류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데, 뭐 용량이 작은 JPG로 한번 다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스 뒤로 가시면 화성의 텍스처도 있죠. 달의 텍스처가 있으면 좋은데 그건 제가 잘 못 찾아서 이런 형태로 된 걸, 마스도 한번, 화성도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다운을 받아 놨습니다. 이렇게 두 개, 지구와 화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처가 준비가 되면 다시 유니티를 준비를 해 주시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텍스처들을 유니티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러면 가져와야 될 텐데, 가져오는 거 굉장히 쉬워요. 각각의 이미지들을 가져와도 좋고, 아니면 이 이미지 두 개가 지금 들어있는 이 폴더를, 제가 텍스처스라고 이름 지어준 이 폴더를 통째로 드래그해서 유니티로 가져오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미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뭔가 처리를 해서 이쪽에서 유니티에서 쓸 수 있는 리소스화하게 하기 위해서 변형을 좀 시키나 봐요. 그래서 시간이 잠깐 걸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 두 개의 텍스처가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이 텍스처에 관련된 인스펙터 창에 뭔가 속성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잘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라고 한 이 구에다가 지구의 텍스처를 입히는 거 과정도 매우 간단해요. 그냥 이 지구 텍스처를 선택을 해서 인스펙터, 지구의 어스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피어의 인스펙터에 드래그만 해주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지금 라이트가 겹쳐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라이트를 좀 빼놓고 화면을 보시면 지구의 형태가 잘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이트는 화면에서 더 빼버리겠습니다. 자, 어두운 쪽은 어두우게 나오고 있죠. 지금 빛 때문에 아프리카의 모습이 보이고 북미 대륙도 보이고, 우리나라 쪽은 지금 약간 어둡게 돼 있어서 밤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지구의 그 어스라고 하는 그 스피어를 선택을 해보시면 컴포넌트들이죠. 트랜스폼, 그 다음에 메시 필터, 스피어 컬리더. 저번에 큐브에는 박스 컬리더가 있었죠. 요건 나중에 물리, 피직스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는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스피어 컬리더가 붙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메시 렌더러가 있는데 메시 렌더러를 잘 보시면 중간쯤에 매터리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얘를 선택해 보시면 사이즈가 1, 매터리얼이 한 개 있다라는 거고, 그 아래에 우리가 좀 전에 드래그한 그 EAR 어쩌고 저쩌고 한 이 텍스처, 지구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그 텍스처가 등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텍스처만 만들었을 뿐이지, 텍스처만 가져왔을 뿐이지 매터리얼이라는 건 만들지 않았는데 얘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이 텍스처를 얼스에다가 드래그하는 과정에, 등록하는 과정에 매터리얼이라는 놈을 자동으로 만들어줬어요. 왜 그랬느냐? 매터리얼을, 자, 텍스처라는 놈보다 좀 더 큰 개념이 매터리얼이에요. 매터리얼은 뭐냐면 재질이라는 뜻이죠. 즉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의
표면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결정해 주는 게 재질입니다. 여기에는 색상도 들어가고 빛을 어느 정도 받을까라는 것도 들어가고 그 중에 하나가 텍스처예요. 그러니까 텍스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질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 물체의 겉면의 느낌을 결정해 주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텍스처입니다. 텍스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색상만으로 재질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런 관계라고 하는가 재질과 텍스처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매터리얼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매터리얼 자체를 수동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지구가 회전을 해야 되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크립트 연동하는 부분을 바로 만들어 보죠. 자, 프로젝트에 가셔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바스크립트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스크립트 이름을 로테이트 스크립트 회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로테이트 스크립트라고 하고 자 얘를 연결시키기 전에 일단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스타트 업데이터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장된 함수들 지원해주는 함수들이 나타나죠. 스타트는 한 번 실행되는 거, 업데이트는 매 프레임마다 실행되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구에다 붙여서 그냥 회전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신의 디스가 되죠. 게임 오브젝트, 스피어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스라고 이름 지은 스피어 그 게임 오브젝트가 디스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명칭이 되겠죠. 디스라고 하는 것이 변수가. 자 여기에서 디스에는 항상 모든 게임 오브젝트에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붙어 있으므로 트랜스폼이라고 찾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에는 로테이트라는 함수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로테이트 함수는 어떤 축으로 움직일 것이냐. 그래서 벡터 3라고 하는 벡터 3차원 벡터죠. x, y, z의 3차원 벡터에서 업. 자, 지구도 역시 이 업 방향, 즉 y축이죠. y축. y축을 중심으로 이게 이제 지구의 북극, 남극을 잇는 그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지구로 보면 y축이 해당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약간의 속도를 얼마 정도 주면 되려나요? 일단 막 이 정도 줘보죠. 속도를 주고 계산을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반드시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를 어스에다 등록을 해야 되죠. 지구에다가 로테이트 스크립트를 인스펙터 쪽으로 등록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크립트가 등록된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구가 돌고 있어요. 지구가 돌고 있는데 너무 작죠? 자, 다시 실행을 멈춰놓고 카메라도 또 멀리 있으니까 카메라를 자 스크롤을 아웃을 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카메라가 좀 멀리 있으니까 좀 가까이 가져가고 카메라의 각도도 자 각도 변화시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카메라의 각도를 약간 위에서 바라보게 하니까 너무 내려와서 다시 위치 이동으로 이렇게 위쪽에서 바라보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돌고 있는 게 보이는데 좀만 더 가까이 가게 할까요? 너무 명확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좀 가까이 해놓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지구가 돌고 아프리카, 좀 빨리 돌고 있네요.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 사실은 지구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다. 지구는 지금은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지구는 실제로는 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북극 쪽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침이 온 다음에 중국이 아침이 오고 이런 순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모노 디벨롭적으로 바꿔서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지금 뭐 어디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도 상관없는데 속도를 나타내는 마이너스 이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면 반대로 돌겠죠. 자,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 역시 맞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게 보이죠. 좀 더 현실감 있는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빛의 위치는 조금 이제 태양으로 따지면 좀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네, 그것까지 뭐 마치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자 지구가 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스크립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마이너스 2라는 수치를만 곱해줬는데 이 y축으로 회전한다는 의미에다가 마이너스 2라는 약간의 속도를 더해줬는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타임이라는 클래스에 델타 타임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델타 타임. 델타라고 하는 값이 의미가 뭐냐면 미세한 차이죠. 델타라고 하는 것이 미세한 차이의 시간, 즉 업데이트라는 게 매 프레임마다 한 번씩 호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초에 60프레임이다 그러면 화면이 1초에 60번 갱신되는 거죠. 게임 화면이. 그렇다면 1초에 60번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델타 타임은 이 업데이트가 좀 전에, 그러니까 바로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과의 차이기 때문에 60분의 1초가 되겠죠. 자, 이걸 곱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스마트폰의 성능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iOS 폰, 안드로이드 폰도 다르고 안드로이드 폰 안에서도 구형폰, 신형폰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요. 요즘에는 그 CPU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픽 카드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들이 스마트폰에 들어가잖아요. 반면에 좀 예전에 나온 것들은 성능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이동을 하는데 구형폰에서는 1초 동안 1m밖에 못 갑니다. 캐릭터가. 신형폰에서는 캐릭터가 1초 동안 5m를 갑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특히 뭐 온라인 게임이다 이러면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겠죠. 내가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른 나보다 성능이 좋은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동일한 시간에 못 가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게임에서. 자, 그러기 때문에 게임의 그 CPU에 따른 혹은 게임의 그래픽 카드에 따른 스마트폰의 그 기기의 성능에 따른 차이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 성능이 달라도 그 이동하는 거리는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같은 시간이면 같은 거리를 가도록.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속도는 좀 높여주는 게 좋겠죠. 델타 타임을 곱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한 30 정도를 곱해줬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뒤에 타임점 델타 타임을 곱하지 않으면 자, 델타 타임이 즉 1초에 60번 갱신이 되면 60분의 1초라고 그랬죠. 60분의 1이 곱해지는 거예요. 자, 반면에 프레임이 1초에 30번밖에 갱신이 안 돼요. 그러면 델타 타임은 30분의 1초가 되겠죠. 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델타 타임을 곱해주면 빠른 성능이 좋은 것일수록 델타 타임은 더 짧아짐으로 이동 거리가 줄어들겠죠. 한 프레임마다. 반면에 성능이 떨어지는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델타 타임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냥 한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 넘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는 대신에 델타 타임이 커짐으로 동일한 거리를 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과 관련한 뭐 회전도 마찬가지고요. 물체의 움직임과 관련한 계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타임점 델타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다양한 기기에서 결과값들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성능이 떨어지는 폰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이제 타임점 델타 타임을 해주면 순간 이동을 하죠. 순간 이동. 부드럽게 이동을 하지 못하고 동일한 거리를 가야 되므로 근데 프레임이 떨어지니까 순간 이동을 해서 여기서 보였다가 이렇게 보였다 이런 식으로 순간 이동을 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거리를 이동한다는 부분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타임점 델타 타임은 꼭 적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중요한 내용으로 좀 길게 설명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세이브를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돌고 있는데 아까 이제 수치와는 좀 달라서 회전 속도가 좀 천천히 가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 경우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봤으므로 우리가 화면에 지금 보는 거는 지금 맥 OS S에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걸 나중에 휴대폰에 이식해도 제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거와 비슷한 정도의 회전을 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타임점 델타 타임을 곱해놨으니까. 그러니까 폰으로 이식을 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달라? 이런 경우는 줄어들게 되죠. 이런 것도 굉장히 타임점 델타 타임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구가 돌아가는 걸 봤는데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 보자고요. 어스 요 놈을 똑같이 또 만들지 말고 카피를 해서 이번에 화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스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버튼을 누르면 카피라는 게 나와요.
카피를 하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페이스트. 자, 그러면 us. 똑같은 이름이 또 생겼죠. 그러니까 이름의 중복을 허용합니다. 유니티에서는.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겠죠. 자, 얘를 일단 두 번째 놈, 뭐 어느 게 두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똑같으니까 얘 이름을 마스라고 변경을 하고, 자, 지금 선택된 게 맞으니까 얘 위치를 약간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약간 이동을 시키고 화성이 지구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스케일을 111에서 예를 들어 0.6 차이가 나게 하기 위해서 0.6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뭐 이 정도 실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텍스처가 둘 다 똑같이 지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마스를 선택하고 아까 준비해 놓은 화성의 텍스처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드래그 하니까 화성으로 변했죠. 화성으로 변했고 화성의 텍스처로 변했습니다. 다가가서 보면 화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화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지구가 있고 저쪽에서 지구 뒤편에서 화성도 천천히 회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을 한번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창, 하이어라키 창이 왜 하이어라키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스를 드래그해서 지구로 가져다 놓습니다. 마스를 드래그해서 지구로 가져다 놔요. 자, 그러면 지구가 옆에 조그마한 화살표가 생겼죠? 이게 뭐냐면 지구라고 하는 게임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마스가 달린 거예요. 이게 하이어라키입니다. 계층 구조죠. 계층. 자, 이러면 재밌는 결과가 나타나요.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코드는 우리가 뭐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습니다만 지구 주위를 화성이 돌고, 그러니까 지구의 주위를, 그렇죠. 화성이 돌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물론 화성도 지금 자체적으로 자전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체적으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자식은 부모의 애니메이션을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몸의 그 애니메이션과도 같은 역할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은 관절로 이루어졌죠. 사람의 몸은. 그래서 여기가 팔꿈치가 있으면 팔꿈치의 자식으로 달려있는, 이제 자식이라고 볼 수 있죠. 팔꿈치의 자식으로 볼 수 있는 손목 관절, 그 다음에 손가락 관절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팔꿈치를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손목과 손가락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죠. 그렇죠? 부모 관절이 움직이면 자식의 관절이 움직입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게임 오브젝트에 마스라고 하는 게임 오브젝트를 자식으로 달아주면 그러면 지구가 자전하는 그거에 똑같이 따라서 얘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얘가 회전하는 각도만큼 똑같이 움직이게 돼요.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하면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게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이게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적은 코드로 재밌는 효과들을 많이 나타낼 수 있죠. 하지만 또 잘못 이용하면 우리가 예상치 않은 그 결과를 나타나기도 하니까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떼는 것도 간단해요. 떼는 건 그냥 또 드래그해서 떼버리면 됩니다. 떼버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 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른 채로 뗐어요. 누른 채로 뗐습니다. 자, 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가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인스펙터에 가서 데이터를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놓고 코드를 고치지 않고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단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멈추게 되는데, 멈추고 나면 다시 지구와 마스의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로 되어 있죠. 떼지지 않았어요. 플레이 버튼을 누른 채로 한 행위들은 테스트만 될 뿐 실제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까먹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떼기 위해서는 이렇게 플레이를 멈춰 놓고 떼야 돼요. 이렇게 떼졌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지구와 화성이 각각 따로따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멈춰 놓고 다시 마우스를 어스한테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해보면 지구를 따라 돌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크립트가 하나의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로테이트 스크립트라는. 이 하나의 스크립트를 지구에도 붙였고 화성에도 붙였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의 자전 속도가 똑같죠.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자, 코딩을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볼 텐데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함수 안에서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지만 함수 바깥에서 전역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를 선언하려면 var이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스피드라고 하고 스피드라고 하고 컬런을 준 다음에 형을 주는 겁니다. 플로트라고. 그 다음에 세미컬런을 줘야 되고요. 자, 스피드, 플로트. 이제 그 보통 C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 변수 선언하는 그 방식이 조금은 다르죠. 예를 들면 뭐 C나 C샵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겠죠. 플로트는 스피드다 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자, 여기에 프라이빗으로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자, 프라이빗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 스크립트 내부에서만 이 변수를 쓰겠다라는 것이고 프라이빗으로 선언하지 않으면 퍼블릭하게 공개된 변수로 쓰겠다는 것. 다른 스크립트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스크립트뿐만 아니라 아주 재미난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세이브를 하시고 다시 유니티로 돌아보시면 어스를 선택해 볼게요. 어스를 선택해 보면 로테이트 스크립트에 원래 한 줄만 있었는데 밑에 스피드라고 해서 0이 나왔어요.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선언한 이 변수입니다. 인스펙터에 나타나요. 굉장히 좋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재밌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S를 소문자로 했지만 인스펙터에서는 대문자로 나타나는 점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프라이빗으로 해볼게요. 확인하기 위해서 프라이빗으로 바꿔놓고 저장하고 보시면 잠시 후에 좀 전에 그 스피드라고 하는 항목이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프라이빗을 지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하고 돌아가시면 밑에 동글뱅이가 돌고 스피드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스에서는 스피드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 직접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인스펙터에서. 마스에서는 스피드를 마이너스 빨리 돌게 해보죠. 80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빼먹었죠. 굉장히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스피드를 정의만 하면 뭐 하나요? 적용을 해야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0 대신에 스피드라고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하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천천히 돌고 화성의 자전 속도가 좀 빨라진 게 느껴지시죠? 네, 화성은 좀 빨리 돌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얼마든지 플레이 중에도 변경시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플레이 중에도 어스를 선택해서 이 값을 바꿀 수 있고 잠시 옆에 포즈 버튼을 눌러서 멈춰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은 너무 느려. 지구도 빨리 갈 거야.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해놓고 다시 포즈를 풀어주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지죠.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화성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화성의 공전도 굉장히 빨라진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저렇게 마이너스 100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실행 중에 바꾼 것이므로 역시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원래대로 플레이를 멈추면 마이너스 30으로 돌아왔죠.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스크립트를 여러 군데서 쓸 수 있어요. 여러 군데 쓸 수 있고 그 스크립트의 내용을 또 인스펙터에서 변경해 줄 수 있으므로 스크립트는 하나지만 같은 역할을 비슷한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수치만 바꾸는 부분만 된다고 하면 그거는 각 게임 오브젝트에 달아놓고 하나의 스크립트를 달아놓고 수치만 변경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속도가 있어요. 이동 속도가 있는데 이걸 프로그래머가 다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머는 이런 식으로 외부로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공개를 해서 빼놓고 그러면 기획하시는 분들이 혹은 뭐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이 내용을 스크립트를 받아서 자기가 유니티를 실행해 보면서 직접 수치를 넣어가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유니티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제 유니티 그 기본편이라고 해야겠죠. 기본편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 유니티 기본편의 총정리로 간단한 뭐 태양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구와 화성이 원래는 화성이 아니라 달이 돌아야 되는데 도는 모습 이걸 이제 스크립트도 적용해서 도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짜는 것에 자신감을 드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유니티라는 걸 통해서 뭐 우리가 코딩을 많이 연습해 본 건 아니지만 유니티라는 것이 접근하기 굉장히 쉽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자기가 원하는 게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정도의 자신감을 주는 게 이번 이 기본 편의 목적이었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몇 가지를 더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조금 더 이제 재밌는 뭐 실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완벽한 게임은 아니더라도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 같이 나가 보려고 하니까 동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